아이콘이자 3,300억 원대의 자산가. 존 트라볼타의 삶은 찬란한 성공 뒤에 감춰진 비극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2023년 3월, 수년 만에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복귀한 그는 단순한 코너 진행자를 넘어 관객 앞에서 참아온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그를 비추는 순간,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무대 뒤편에서 연주되던 음악마저 그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밝고 에너지 넘치던 그가 왜 그토록 참담한 슬픔을 안고 있던 것일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존 트라볼타의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은 단연 토요일 밤의 열기, 1977였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의 68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며 전례 없는 문화현상을 일으켰고, 그 안에서 트라볼타가 선보인 디스코 춤은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낮에는 빈민촌 철물점 직원으로, 밤에는 디스코텍의 스타 댄서로 분한 19세 청년의 스토리는 곧 전세계 디스코 붐을 촉발했고, 스테잉 얼라이브를 비롯한 명곡들은 영화 OST 역사상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밤샘 촬영에 지친 그는 농담처럼 내민 한 손가락과 넓게 벌린 다리, 환한 미소로 완성된 자세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전설적인 디스코 포즈였죠. 이 포즈는 촬영 3개월 뒤 공개되자 트라볼타 자신도 놀랄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의 이름을 영화계 최고의 기대주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성기의 절정에 서 있던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첫 번째 커다란 상처는 젊은 시절 사귀었던 연상연하 커플의 여자친구 다이애나의 병세였습니다. 18살이 나이차를 뛰어넘어 사랑을 약속했던 두 사람은 촬영장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결혼까지 계획했으나 다이애나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트라볼타는 촬영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그녀 곁에서 보살폈지만 암은 잔혹하게도 기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그녀를 떠나보내야 했던 날, 그는 촬영장 한가운데서 밝은 표정을 지어야 하는 연기에 도저히 몰입할 수 없었고, 제작진은 부득이 대역을 쓰거나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 그의 슬픔을 최대한 배려해야 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트라볼타는 이전의 밝음을 완전히 잃었고, 훗날 그녀를 대신해 아카데미에서 대리 수상자로 나와 눈물로 그리움을 전했던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슬픔을 달래준 것은 다름 아닌 음악이었습니다. 마치 토요일 밤의 열기 속 주인공처럼 춤과 노래는 그에게 현실을 잊게 해주는 도피처였습니다. 뮤지컬 무대에서 배우들이 선보이는 역동적인 안무를 보며 조금씩 열망을 되찾는 그는 직접 뮤지컬 영화 오디션에 도전했습니다. 제작진은 그의 디스코 무대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그렇게 그는 고등학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명작 뮤지컬 영화 그리스 1978위 주연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 작품은 토요일 밤의 열기를 능가하는 흥행을 기록했고, 트라볼타는 춤뿐 아니라 노래 실력도 인정받으며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주인공과 함께 직접 안무를 짜고 노래를 부르며 무대를 장악한 그는 말 그대로 종합 엔터테이너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그는 할리우드 정상회담에 특별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상회담 만찬에 초청되어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함께 무대에 올랐던 그는 그리스 OST에 맞춰 백악관 로비에서 디스코 춤을 추며 전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다이애나는 그날 입었던 검은 벨벳 드레스를 트라볼타 드레스라 부르며 이후 주요 행사마다 즐겨 입었고, 결국 자선 경매에서 4억 2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에서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GB 미녀작전 위 공동주연 켈리 프레스턴과의 사랑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었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1991년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제트가 태어났으나 제트는 어린 시절부터 잦은 발작 증세를 보였고 결국 자폐증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발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충격은 트라볼타 부부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는 언론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라며 가족에게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한동안 은둔 생활에 들어갔던 그는 1997년 다이애나 비의 추모 공연 사회자로 무대에 오르며 참았던 눈물을 다시금 쏟아냈습니다.
그 공연은 그의 또 다른 공적 슬픔을 전 세계에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이 시기 트라볼타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탄탄했던 몸매는 사라지고 몸은 불어났으며 연기는 물론 대외 활동도 뜸해졌습니다. 대신 그의 삶을 지배한 것은 사이언톨로지 종교와 비행기였습니다. 톰 크루즈와 함께 사이언톨로지에 깊이 빠진 그는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며 스스로 제작한 SF풍 종교 영화에도 거의 출연료를 받지 않는 등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정화장치, 옛 명칭 2m는 거짓말 탐지기와 유사한 전류기기로 수시간 동안 고통을 주며 마음속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라볼타는 사이언톨로지 활동 외에도 실제 여객기 크기의 비행기를 조종하며 구호 활동을 펼쳤고 자신의 저택에 활주로를 만들고 대형 여객기를 주게 할 정도로 비행사랑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트라볼타는 다시 한번 세간의 눈길을 끄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202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레디 가가 컨버를 소개해야 할 때 그는 이름을 이디나 엔젤이라 잘못 호명하며 글로벌 인터넷 밈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해프닝은 존 트라볼타식 이름 생성기라는 온라인 농담으로 이어졌고 이디나 멘젤 자신도 유쾌하게 받아들이며 공연 포스터에 자신의 이름을 아델 다짐이라 써놓기도 했습니다. 1년 후 재초청된 무대에서는 그가 한바탕 엉뚱한 이름을 불러 상호복수를 완성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시련은 다가올 때마다 더 큰 폭으로 트라볼타를 덮쳤습니다. 2020년 결혼 생활 28년 만에 켈리 프레스턴이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이미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 더 깊었고 트라볼타는 다시 은둔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그는 소셜미디어에 돌아가신 아들과 아내에게 보내는 짧지만 진실된 그리움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으로 외도를 표했습니다. 하루도 내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어. 생일 축하해. 사랑해. 라는 글과 함께 게시된 사진들은 전 세계 팬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악과 춤, 그리고 비행기라는 새 끈을 붙잡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는 하늘을 날며 그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도 이륙한다. 언젠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 닿을 수 있을 테니 라는 그의 말은 전성기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와 그럼에도 삶을 향한 의지를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존 트라볼타의 이야기는 한때 스크린을 수놓았던 디스코 왕자의 화려함과 그 뒤를 따랐던 수많은 상실과 슬픔이 교차하는 서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무대 위에서 빛나며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고 자신이 사랑한 음악과 춤을 통해 아픈 기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비행기는 구름을 가르며 언젠가 다시 불러올 새로운 비상을 예고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이 전설이 어떻게 또다시 날갯짓할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